새로운 항공운수 사업자로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가 선정됐습니다. 2015년 에어서울 선정 이후 4년 만인데 당초에 한 곳, 많아야 2곳 정도만 선정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3곳이나 면허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국내 저비용 항공사는 6곳에서 이제 9곳으로 늘어나게 됐는데요. LCC 시장은 이제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산업부의 조은하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이번에 항공사업자 선정 배경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제 3곳까지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된 겁니까? 네, 국토부가 선정한 곳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이렇게 3곳입니다. 이곳 3곳을 내주면서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지방 공항의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 이런 기대 효과를 노리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먼저 일단 살펴보면은 이 3개 항공사들은 모두 조건부 면허를 땄다라는 걸 좀 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업체 모두 안전 운항 체계 전반에 대한 검증을 거친 다음에 안전면허인 AOC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걸 받은 다음에도 조종사나 정비사 등을 채용이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 그리고 또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은 항공기 도입과 노선 허가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2년 이내에 제대로 항공기를 띄우지 않으면은 이 귀책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면허를 취소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3년 동안 당초 본인들이 제시한 거점공항 유지 의무를 부여를 하고 이를 불이행 시는 허위사업 계획 제출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시 감독을 하고 여러 가지 안전 확보 등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대로라면 2년의 기간을 두고 한번 또 지켜봐야 될 포인트긴 한데요. 이번에 새롭게 사업자 면허를 받게 된 이 3곳에 또 특화된 차별점은 뭐가 있을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사업자와는 좀 어떤 차별점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플라이강원 같은 경우에 3수, 그리고 에어로케이는 제수, 그리고 에어프레미아는 단번에 이제 이번에 면허를 따냈는데 이 세 사업자 모두 이렇게 하기까지 나름의 그런 차별화 포인트를 좀 내세웠습니다. 먼저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지방 공항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걸 내세웠는데요. 플라이강원은 과거에 플라이 양양으로 불렸던 곳이죠. 양양 공항을 거점으로 삼고 있는데 국내외 44개 여행사와 여객 모집 파트너십을 맺어서 강원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런 걸 내세웠고요. 중국, 일본, 필리핀 등 25개 노선을 취항을 하겠다라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어로케이는 충청과 경기 남부권의 여행 수요를 흡수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청주 공항을 거점으로 해서 일본과 중국, 베트남 등 11개 노선에 취항할 계획입니다. 반면에 에어프레미아는 단거리가 아니라 미국이나 캐나다 등 중장거리 노선을 띄우겠다, 이런 전략인데요. 인천 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에어프레미아는 기존의 이코노미석보다 좌석 공간이 넓은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을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겠다, 이런 거를 전략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비용항공사 이 LCC 사업들 보면 약간 그 면세점 분위기가 난다는 게 한때는 각광을 받았었는데 워낙 이제 사업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출혈 경쟁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이 기간을 버텨내려면 신규 사업자들도 재무 상황이 좀 탄탄해야 좀 버틸 수 있을 텐데 이거 사정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국토부가 내걸었던 납입 자본금 요건은 150억 원입니다. 세 회사 모두 일단 그 자본금 기본 요건을 갖췄는데 문제는 당장 이제 비행기를 띄우더라도 수익성을 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추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 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세 회사 중에서 자본금을 가장 많이 확보한 곳은 에어로케이입니다. 국토부 기준의 3배 수준인 480억 원의 자본금을 확보했는데요. 에어로케이 항공의 모회사는 에어 이노베이션 코리아로 쿠첸의 대주주인 부방과 에이티넘 파트너스가 에어 이노베이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지난해 118억 원의 자본금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추가로 확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플라이 강원은 주원석 플라이 강원 대표가 최대 주주로 있는데 토니몰이랑 신세계 DF 등이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자본금은 2017년 말까지는 185억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현재는 378억 원 정도로 또 여기에 이제 강원도가 135억 원을 지원을 하고 이 외에도 1,000억 원 정도의 투자처를 확보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 같은 경우에는 179억 원의 자본금인데 가장 규모가 작긴 한데 여기에
장덕수 DS 자산운용 회장 그리고 LA 한인상공 회의소 등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자본금 자체는 좀 적긴 한데 여기에 다수 투자처를 확보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관계자 인터뷰를 좀 보시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기본 자본금으로 한 370억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이후로 IMM, 스카이레이크, JKL 파트너스 등 한 1,650억 원이 지금 현재 투자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본력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봤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만 같이 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사업자가 늘어났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체감할 정도로 티켓 가격이 좀 떨어질까라는 궁금증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는 LCC 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도면 이제 레드오션 얘기도 나올 법하거든요. LCC 시장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떻게 나온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그동안 정부가 그 항공시장 포화를 이유로 해서 면허를 내주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단번에 3곳이나 내주면서 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함께 LCC 업계에서는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권 가격 경쟁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특히 이 중에 한 곳인 에어로K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가장 많이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가격 경쟁을 하다 보면은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되면 이제 항공사들이 무리하게 운행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되면 항공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꼭 좋다고만 볼 수도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숙련된 조종사나 정비사의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들을 다 또 기존 업체들과의 이런 인재를 뺏는 이런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LCC 업계의 그런 경영 환경은 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업체들은 이제 가격 경쟁만 할 게 아니라 좀 서비스를 차별화해서 다른 경쟁력을 갖추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은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